안녕하십니까. 해뜨는 경제학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는 새싹 채널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AI를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아이 컨택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을 듯해서 오늘부터 제가 직접 영상에 등장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간 금융기관 임원과 대학 전문 교수, 그리고 사내연수원 강사, 또 상장기업 대표, 미국 월가에서의 수학 경험 등을 통해서 금융 실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모든 그 경제 정보나 뉴스, 증시 분석, 투자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뜨는 경제학입니다. 이 시간은 일론 머스크의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편을 이어가겠습니다. 2편의 제목은 주제는 지능의 인플레이션, AI와 AGI의 역습입니다. 지난 1편에서 육체노동의 종말을 다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사무직과 전문직의 위기를 다룹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육체노동의 소멸을 목격을 했죠. 하지만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어쩌면 더 공포스러울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만의 성형이라고 믿었던 지성과 창의성이 붕괴되는 시간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나는 몸쓰는 일이 아니니까 안전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자, 여기 계산기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예전에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려면 수학자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금액도 비쌌죠. 하지만 지금은 계산기 앱 하나면 무료로, 그것도 0.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계산이라는 능력의 가치가 영원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생각과 창작의 가치가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지능이 전기를 꽂는 순간 무한대로 복제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AGI, 일반 인공지능입니다. 특정 게임만 잘하는 알파고가 아니라 시를 쓰고 코딩을 하고 법률 자문을 하고 심지어 농담 따먹기까지 인간처럼, 아니 인간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그런 AI죠. 여러분이 10년 걸쳐서 배운 영어, 5년 걸렸던 변호사 자격증, 밤새워 익힌 코딩 기술, AGI 입장에서는 전원 켜고 데이터 다운받는 데 걸리는 단 몇 초짜리 지식일 뿐입니다. 지능의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된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돈이 가치가 하락하듯이 지능이 너무 많이 풀리면 똑똑한 척 하는 것은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예술가나 작가분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에이, 그래도 기계가 감성을 알아요. 창의성은 인간만한 영혼이 담긴 그런 영역인데 절대 침범 못하죠. 죄송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하고 안일한 착각입니다. 창의성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영감일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창의성은 서로 다른 정보의 새로운 조합일 뿐입니다. 인간은 이 조합을 평생 겪은 자기만의 경험 안에서 쥐어짜고 생각해내지만 AI는 인류 역사상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화해서 조합을 합니다. 몇 년 전 미국 미술대회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1등을 해서 난리가 났었죠. 심사위원들은 인간이 그린 줄 알았다고 합니다. 바둑 AI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었을 때 나온 그 유명한 37수. 해설진들이 인간의 바둑에선 나올 수 없는 창조적인 수라고 경악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AI는 이미 창의적입니다. 그것도 지치지 않고 1초에 100장의 그림을 그려내는 괴물 같은 창의성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을 이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 같나요?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 튀기는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영화로 유명한 미국의 할리우드가 멈춰 섰습니다. 작가와 배우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그들이 든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AI가 쓴 대본을 거부한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대본 하나 쓰는데 인간 작가에게 돈 1억 원을 주고 그리고 나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AI는 단돈 100원에 1분 만에 그것도 버전별로 10개를 써냅니다. 재미없으면 다시 쓰라고 해도 화도 안 냅니다. 제작자들이 과연 누구를 선택하고 싶을까요? 개발자분들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최근 데빈이라는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AI는 코드를 짜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데빈은 다릅니다.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라고 한마디 하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코드를 작성하고 에러가 나면 여기가 틀렸네 하고 스스로 고치고 최종 배포까지 끝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시니어 개발자가 데빈을 보고 트위터에 남긴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직업에 장례식을 치렀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AI를 잘 쓰는 인간이 그렇지 못한 인간을 대체하는 겁니다. 사무직, 지식 노동자 여러분, 지금 당장 AI 조수를 고용을 하십시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암기어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단순 지식을 암기하는 거, 엑셀 함수를 외우는 거, 맞춤법 검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건 이제 AI라는 하인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판단만 하십시오. 결과물이 좋은가, 우리 회사의 방향과 맞는가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넘어서 맥락 설계로 가야 합니다. 단순히 글 써줘 라고 명령하는 건 초보입니다. AI에게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20년차 마케팅 전문가야. 지금 우리 타겟 고객은 30대 워킹맘이고 그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카피라이팅을 3가지 톤으로 작성을 해줘 라고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세 번째, 1인 유니콘 기업, 즉 AI 오케스트레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 연주를 조율하여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듯이 복잡한 시스템, 서비스 또는 워크플로우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자동화하여 조화롭게 작동하게 만드는 도구나 시스템,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미래의 인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예를 들어 글 쓰는 AI, 그림 그리는 AI, 영상 만드는 AI를 동시에 띄워놓고 이들을 조율을 해서 혼자서 영화 한 편을, 혼자서 웹 하나를 뚝딱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AI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이 능력을 갖춘 자에게 미래는 기회의 땅이 됩니다. 글, 그림, 영상을 만드는 건 AI가 하고 그것을 조율하는 건 이것은 인간이 더 잘합니다. 그래도 사람 목숨 다루는 의사나 법 다루는 변호사는 괜찮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대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단의학을 예로 들어볼까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암을 판독하는 정확도보다 수백만 장의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판독 정확도가 이미 훨씬 높습니다. 재판에서 판례 분석은 어떨까요? 인간 변호사가 일주일 밤새워서 찾을 판례를 AI는 3초 만에 찾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기술적인 진단과 분석은 AI가 하고 의사는 환자의 손을 잡고 공감해주고 치료 방향을 설득하는 인간적인 터치,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의료인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효율적인 협상 전략을 짜는
전략가의 역할로 남겨질 것입니다. 차가운 이성은 AI에게 맡기고 우리는 뜨거운 감성을 지켜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영원히 되는 시대. 그래서 더 이상 단순히 똑똑한 것으로는 승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AI라는 천재적인 도구들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암기하고 계산하는 머리는 하인인 AI에게 넘겨주고 판단하고 공감하는 가슴을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 지식 노동자의 새로운 생존법입니다. 자, 육체 노동은 로봇에게, 지식 노동은 AI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뭐를 해야 할까요?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우리가 AI를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AI가 되면 된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내 머릿속에 컴퓨터를 심어 초지능을 갖는 세상,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뉴럴링크의 충격적인 현재와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